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소리내어 독서하는 남자 까동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을 찾아 나선 당신에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주인이는 일본 사람 센다 다쿠야이 씨입니다. 이 책은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총 페이지는 247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목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혼자 있어야 자신감이 붙는다. 그리고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장, 혼자 있어야 세상의 진수를 맛본다. 3장, 혼자 있어야 최고의 생각이 나온다. 4장, 혼자 있어야 기회가 찾아온다. 5장, 혼자 있어야 좋은 친구가 생긴다. 6장, 혼자 있어야 자아가 성장한다. 7장, 혼자 있어야 인격이 완성된다. 8장, 혼자 있어야 길이 열린다. 총 이렇게 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라. 그건 당신을 모독하는 짓이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뒤처졌다고 뭉치지 말라. 학교나 회사에서 뒤처지는 이들은 곧잘 다른 세력에 뭉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려 합니다. 불량 학생이나 폭주족이 어울려 다니는 것은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겠죠.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무시할까봐 뭉치고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출세에 밀려나고 궁지에 몰린 선배들이 무리를 이루는 건 자신이 패배자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약자라는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 또 허세를 부리기 위해 뭉치는 것이랍니다. 뒤처지는 것은 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역시 몇몇 분야에서 뒤처졌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는 법이랍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노력만으로는 영원히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뒤처진 인사들이 뭉치는 것은 그저 추한 짓일 뿐입니다.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뭉쳐서는 의무도 다하지 않고, 하지만 뒤처진 인사들이 뭉치는 것은 그저 추한 짓일 뿐입니다. 특정 이익을 대변 권리만 주장하면 조직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처진 선배들의 집결은 조직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 뒤처졌다는 것은 그 분야의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자신이 약자란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뭉치기보다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무리해서 뛰쳐나가면 처음에는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실력이 같다면 뭉쳐있는 사람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비슷한 수준의 약자는 당신에 대해 낮은 평가를 매기겠지만 당신에 대한 강자의 평가는 올라간답니다. 뭉친 약자는 한 덩어리로 취급받지만 혼자 있는 자는 응원을 받는 법이랍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연습을 하자라고 초반부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몰려다닐수록 에너지는 떨어진다. 당신이 지금 속한 조직에서 약자라고 치자. 하지만 뭉치면 뭉칠수록 더욱 약자가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말자. 왜 뭉칠수록 약해지는가? 행동이 동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뭉치게 되면 남을 흩뜨거나 인간은 뭉치게 되면 남을 흩뜨느라 입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약자들끼리 속닥거리들 생산성이 오름이 없지만 그거야 인간과 약자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본능에만 몸을 맡기면 인간이란 존재는 모이면 반드시 남을 뜯게 되고 행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약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핑계를 대게 되고 더더욱 정력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자는 보호의 악순환에 빠지고 영원히 악순환에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움찔한다면 당신은 아직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험담하느라 입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한번 꾹 참아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밌게 험담하는 재주가 있더라도 주위에서는 경멸할 뿐이랍니다. 반면 뭔가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 녀석은 일벌레야 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일벌레가 성장한답니다. 저 녀석 아첨꾼이야 라고 욕하는 사람들보다 실제로 아첨하는 인간이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출세길을 달려나가는 법이랍니다. 일벌레나 아첨꾼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험담하는 책이 아니라 험담을 듣는 쪽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일벌레나 아첨꾼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험담하는 책이 아니라 험담을 듣는 쪽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공감하겠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현실로 돌아가면 약해지고 만답니다. 하지만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의 장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센다 다쿠야시는 아주 단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남에게 비로부터 살기부터 멈추어라. 남에게 비로부터 살기부터 멈추어라. 진정한 자신감은 자립하지 않는 한 절대 얻지 못한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립하지 않는 한 절대 얻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사용당하는 동안, 남에게 당하는 동안 당신은 엄밀히 말해 자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자세에 잘 나타난답니다. 나는 회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나는 인터뷰하는 사람들 대개 2명이 짝을 이루어 찾아오곤 했지요. 출판사 한 사람 한 명과 출판사 사람 한 명과 프리랜서 작가 한 명, 대개 출판사 직원이 프리랜서에게 의뢰해서 인터뷰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이들에 대해 느끼는 점은 회사원은 절대로 준비해오지 않으면 인터뷰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그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프리랜서는 목숨을 걸고 철저히 인터뷰 준비를 해온답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답니다. 당연히 나는 회사원과 인터뷰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악의는 없겠지만 능력도 인격도 낮은 저급한 인간이 내 서재에 들어오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이 내 서재에 허비하고 간 시간을 내 시급으로 환산하면 그가 받는 월급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완벽히 계산하고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에 현관의 인터폰이 울리고 약속 시간이 끝나기 전 5분에 인터뷰를 마치기 때문이죠. 그런 프리랜서가 돌아가는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인터뷰한 내용도 신속하게 보내주기 때문이죠. 그가 쓴 인터뷰 기사에는 나처럼 홀로 분투하는 프로답게 그가 쓴 인터뷰 기사에서는요, 나처럼 홀로 분투하는 프로답게 상대 인터뷰한 내용도 신속하게 보내준답니다. 그가 쓴 인터뷰 기사에는요, 나처럼 홀로 분투하는 프로답게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 일깨워진답니다. 그에 반해서요, 회사원은 별 거리낌 없이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절대로 처음부터 프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빌부터 사는, 즉 고용된 상태로는요, 도저히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했고요. 마음속 어디인가에는 자립심이 싹텄던 것이겠죠. 그런 의식이 자신감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라고 느끼셨다면요, 당신이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라고 느꼈다면요, 당신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진정한 권력자는 개인.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진정한 최고가 누구인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되는 공식적인 최고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진정한 최고가 누구인지 알아보자는 것이겠죠. 진짜 최고는 사람이 많은 조직에 있지 않고 모두 개인일 것입니다. 세계금융업계의 거물은 초대형 금융기관의 CEO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울고 갈 권력자도 개인입니다. 모든 업종과 업계의 종상인은 암살자 고르고13, 여기서 암살자 고르고13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밀리에 국제 암살 조직을 의미합니다. 고르고13은 한 나라의 군대에 필적한다는데요, 정확히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패거리로 뭉친 순간 사람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패거리로 뭉쳐 있으면 머리와 몸이 바로 분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리더가 아무리 급한 지시를 내려도 구성원은 진짜 해야 하나요?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요? 라는 식으로 우물쭈물하게 원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고르고13에게 이들의 모가지는 날아가 버리고 말겠죠. 인간이란 존재는 패거리로 뭉치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의존입니다. 1+1은 이어야 할 전략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잖아.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사이 고르고13에게 제거를 당하는 것이랍니다. 전 세계 차원이 아니라 일본 차원에서도 이 이야기는 들어맞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나 정계의 수반인 총리도 진정한 최고는 아닙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나 정계의 수반인 총리도 진정한 최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세계의 정점에 굴입하고 있는 고르고13과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개인에게 조직의 최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패거리의 최고는 진정한 최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직업은 달라도 당신이 고르고13에게 배울 것은 적지 않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직원은 머슴일 뿐. 늘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필요 이상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기 소개를 할 때 말입니다, 회사 이름에 힘주면서 자신을 소개한답니다. 내가 그들의 회사 이름을 못 들은 척 평상시처럼 대하면 상대는 당황한 듯 멍한 표정을 지으니 재미있을 뿐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이래봐도 말입니다, 도쿄대학 출신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예의상 오! 라고 분위기를 이끌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땡땡 상사에 있습니다, 땡땡부 공무원입니다 하면 상대가 놀랄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면 도쿄대 땡땡 상사, 땡땡부 등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기도 하지요. 나 역시 회사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회사 간판이 갖는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간판일 뿐 거기서 일하는 개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잊고 행동하면 멸시받을 뿐입니다. 회사 간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회사 이름을 들먹거리면 들먹거릴수록 그렇게 작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업에 근무한다는 것은 고급 저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대기업 근무라는 것은 소위 대저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중견기업에 근무한다면요, 그것은 중간저택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 근무는 작은 집의 모습이 되겠죠.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모습 사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습이 모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름 멋진 일이겠죠. 자기소개할 때 회사 간판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조금 겸연쩍게 회사 이름을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겠죠. 회사 간판에 의존하지 않고도 능력 있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개인은 언행이 항상 겸손한 법이랍니다. 모습이 모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름 멋진 일이겠죠. 자기소개를 할 때 회사 간판에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조금 겸연쩍은 듯 회사 이름을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회사 간판에 의존하지 않고도 능력 있게 일을 해낼 수 있는 개인은 그렇게 그 유명한 땡땡과 잘 압니다 라면서 주목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엉뚱한 주제를 꺼내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며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엉뚱한 주제를 꺼내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수법이랍니다. 원래 무리 안에 몰려있을 정도의 약자가 고고한 유명인사를 잘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리 안에 몰려있을 정도의 약자가 고고한 유명인사를 잘 알 리 없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친구의 친구라든가 몇 년 전 명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요, 지인이라 부르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관계 이미 드러난답니다. 지인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상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당신을 잘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형 광고 대행사나 대형 출판사에 근무한 덕분에요, 저도 또한 연예인과 조명인사와 같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부르면요, 객관적으로 관계가 대등한 것을 의미하죠. 적어도 실력도 비슷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광고 대행사나 출판사 사장이 연예인과 조명인사라고 100번 양보해 광고 대행사나 출판사 사장이 연예인이나 조명인사를 지인이라 부르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원이 그들을 지인이라고 주장하면 그릇만 작아 보이는 법이랍니다.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고 허세를 떨고 있다, 이렇게 간파당하는 것이겠죠. 정확히는 회사가 유명인사와 지인인 것이며, 일을 하다 보니 그 유명인사와 관련된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요, 그런 허세가 유명한 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요, 당신이 그 유명한 땡땡과요, 지인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당신이 그 유명한 땡땡과 지인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은 대상이 말이죠. 지금 당신의 흑풍을 뜯고 있는 눈앞의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땡땡과 지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종종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아마 쥐구멍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다 다쿠야 사람들, 그리고 초인적 두뇌를 갖는 컨설턴트,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조직에서 뛰쳐나왔다는 점이랍니다. 그 중에는 조직의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능력이 출중함에도 퇴사해서 자신의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 안정된 지위와 수입을
버리면서까지 조직을 뛰쳐나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 속에서는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에 속한 데서 나오는 장점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도 조직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조직이라면 곧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조직에 함몰돼 있으면요, 재능은 살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너가 아닌 한 조직은 반드시 모난돌은 정으로 때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모난돌을 때리는 그러한 정의 에너지를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모난돌을 때리는 정의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당신이 반대의 입장, 즉 정을 들고 때리는 입장에 서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뛰어난 재능을 꽃피우는 동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당신은 최근 결혼해서 정년까지 갚아야 하는 엄청난 융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 돈으로 주변 입지가 그저 그런 아파트를 구입한 상황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출중한 그 동료가 당신보다 먼저 출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당신의 출세는 늦어지고 궁극적으로 당신은 그의 부하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엉망이 되고 몇 년 후 좌천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답니다. 동료가 재능을 꽃피우는 걸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결국에는 모난 동료를 정으로 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당신이 살기 위해서랍니다. 이것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천재가 조직에서 뛰쳐나가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혼자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센타다쿠야 씨의 글 5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잘 놀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혼자서 잘 놀고 혼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책 한번 꼭 강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